최근 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와 달리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굳이 강한 제재 방식을 취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상대적으로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낮아 문체부가 예산을 무기로 직접적 압박을 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배드민턴협회는 보조금의 비중이 약 절반에 달하는 반면 축구협회의 경우 연 예산 1,800억 원 중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은 약 3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 문체부가 배드민턴협회처럼 강력히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적 제약이 드러납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축구협회 감사 결과 발표에서 굿 거버넌스를 언급하며 파트너적 관계에서 조언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었습니다. 문체부는 피파의 눈치를 안 본다고 말하면서도 내심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만약 정부가 너무 강하게 개입하면 피파의 제재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축협 감사 결과에서 중징계 요구와 함께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 하자를 자체적으로 치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 요구조차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재선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는 오히려 모호하고 소극적입니다. 자율적 개선을 기대한다는 발언은 언뜻 듣기에는 민주적이고 원칙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축협이 공정위원회가 이미 회장에 의해 지명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절차적 하자 치유가 제대로 될 구조가 아닌 것을 문체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체부가 이처럼 홍 감독의 거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한 또 한 가지 배경에는 현재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을 진행 중이라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은데요. 이 상황에서 수장의 해임을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습니다. 팬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뒤로 갈수록 더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 어차피 11월 원정 난이도가 제일 낮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본선 가서 바꾸겠다는 것인가? 홍명보로는 안 된다. 바꾸려면 한시가 급하다는 등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절차적 하자만 치유되면 계속 감독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본질적인 의문을 갖는 팬도 있었습니다. 다수의 팬 입장에서 볼 때 현재 홍 감독을 해임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문체부의 결정은 이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날 발표가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에는 화력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축구협회가 12개월 내에 내부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체부는 다른 정책적 수단도 있다고 밝히며 압박을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변화 없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번 감사도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축구 팬들은 이날 발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문체부와 축구협회가 그저 서로를 피해가며 진정한 개혁을 미룰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축구 팬들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리그든 A매치든 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목소리는 한국 축구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팬들이 지속해서 축구협회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할 때 문체부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제재의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파도 자국 내 여론이 극도로 부정적일 경우 여론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 스포츠가 나날이 흥행하는 가운데 팬들은 이들 스포츠의 최종 소비자입니다. 팬들이 없는 현대 스포츠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매우 힘듭니다. 정몽규 회장과 축협은 피파라는 든든한 후원자로 인해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한 발 물러나 그들이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보여주든 자신 없으면 포기하든 결론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몽규도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오히려 홍명보로 인해 온갖 비리가 다 밝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몽규와 홍명보는 손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정 회장의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잠시의 고통이 큰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한 수로 인해 축구 팬들은 분노했고 축구협회의 그림자가 세상에 공개됐으며 이 분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체부 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 회장과 홍명보의 숱한 비리와 부정이 드러났으며 이제 두 사람 모두 물러나야 할 처지까지 왔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정 회장이 해낸 것입니다. 정 회장이 홍명보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권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 속으로 숨어 오랜 시간 한국 축구를 썩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희정 국회의원이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최근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에 대해 문의한 결과 피파도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감사하는 것인지 축구협회 회장 선출 조항이 민주적인지 검토 중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파의 답변은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정치 개입 금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희정 의원이 피파에 질의한 내용은 피파가 대한축구협회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공문에 대해 국회의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가 제3자의 부당 개입에 해당하는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 관련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축구협회 회장 선거 규정이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파 답변은 한국 정부의 감사가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답은 아니었지만 피파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피파의 공식 채널로 전달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파도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피파는 선거 절차와 관련 AFC, 아시아축구연맹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피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년 12월에 시작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정 의원은 제3자의 개입 금지를 강조했던 축구협회와 달리 피파는 각국 협회의 국내법과 피파 정관 모두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나요. 피파 각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 만큼 축구협회도 국내법과 피파 정관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